화면 보이는데 크게 지장 없지, 이 정도 해도. 옆에 계신 분들은 좀 조심해 주세요, 저거. 치면 저거 카메라 떨어져서 깨진다. 재민이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자, 일단 40번에요. 3분의 1에 뒤에 3이 붙어있는데 이거 빼고 푸셔야 돼. 3분의 1의 x제곱. 40번에 거의 좀 이상합니다. 자, 일단 72번 질문 나오고, 유림이는 질문 없니? 질문 좀 해봐. 72번하고 39번 39 50 61 62번. 있지? 일단 조금 글씨 크게 써볼게. 저작권은 왜 이렇게 크다고 그러시나? 간단히 처리하고, 테스트는 지수에 4점짜리가 좀 나오니까 공부 좀 하라고 좀 해줄 거야. 간단하게 팁 드리면서 일단 쭉쭉쭉 진행합니다. 39번 같은 경우는 점의 좌표들을 설정을 해가면서 가셔야 되거든. 39번 같은 경우 지금 자기가 이거 질문하는 게 자기가 확실히 아는 거면 그 뒷부분에 문제들이 있죠? 그거를 잠깐만 풀고 계세요. 이거 풀리니까 한 10분이면 되니까. 72번 빼놓고. 자, 39번 같은 경우 이렇게 돼 있다고 지금. 궁금하신 분만 보시고, 다른 분들은 시간 죽이지 마시고 다른 거 열심히 풀고 계세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렇게 직사각형 하나 그려가지고 문제가 이렇게 그림이 안 나오네. 뭐 그림이 뭐 이렇게 지나가겠네요. 이렇게. 이쪽도 그림이 이렇게 안 나오네요.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삼각형 하나 만들고요. 이쪽에 삼각형 하나 만들어서 뭐 문제를 좀 처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여기 가로직선이요, y는 a고요. 여기 가로직선이 y는 b이기 때문에 요 교점들의 좌표를 설정해가면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된다고. 이거 39번 같은 경우는. 요 점의 좌표를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B라고 되어 있는데, 요 B라는 점의 좌표는 설정하면 어떻게 돼요? B라는 놈은 요 그래프가 누구야? Y는 8의 X제곱이고, 얘가 Y는 4의 X제곱이니까, 맞습니까? 요 점의 Y 좌표가 B잖아. 그러면 여기 Y에다 B를 집어넣으면 B는 8의 X제곱이니까 X는 로그 8의 B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좌표 설정하면서 간다고. 요 점의 좌표가 누구야? 요 점의 좌표가 D인데, 그럼 D점의 좌표는 뭐라고 설정하시면 돼요? 역시나 Y 좌표는 B인데요. 좀 전과 동일한 원리로 여기다 들어가니까 X 좌표가 로그 누구? 4의 B다 뭐 이렇게 설정이 되겠죠. 마찬가지야. 여기 요 점의 Y 좌표가 A니까 여기가 지금 무슨 점이야? A라는 점인데, A라는 점은 Y 좌표가 A니까 A 콤마 하시고, 역시나 로그 8에 A다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쪽은 어떻게 설정이 되죠? C라는 점은 A 콤마 누구라고 설정하면 돼? 로그 4의 A다 이렇게 설정하면 되겠지. 그럼 이제 요 삼각형의 넓이 표현할 수 있잖아. 이 길이 구하고 이 길이 구하고 해서, 맞죠? 표현해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0번 풀 테니까요. 50번 궁금하신 분 보세요. 50번. 자, 50번 같은 경우는 들어갑니다. 로그 3의 x라는 애가 지금 fx인데, fx가 지금 로그 3의 x라고 되어 있는데, 가조건 보시면 a하고 b는 것끼리 빼내네요. 그럼 가조건을 이용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A 집어넣은 거에서 B 집어넣은 거 빼시면 로그 3에 B분의 A라고 진수는 정리가 될 거고 여기에다 절대값 빡 씌운 게 누구보다 같거나 작다 1보다 같거나 작다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항상 절대값 씌운 게 누구보다 작으면 사이사이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로그 누구 3에 B분의 A라는 애가 마이너스 1과 누구 사이 1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러면 3을 이렇게 보내주면 되네.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더라. 3이 1로 가면 3 되는 거죠. 3의 1제곱이니까. 여기를 마이너스 3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3분의 1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뭘 찾아낼 수가 있냐면 여기 로그 3의 A 여기 로그 요거 제외해서 B분의 A라는 애가 3하고 누구 3분의 1 사이 범위를 갖는다고 나오는 거야. 그럼 어차피 B는 양수니까 양변에 B를 곱하면 최종적으로 여기서 A라는 애 범위가 3B가 나오고 여기서 3분의 B다 이런 식으로 A의 범위가 나오는 거지. 그럼 이제 가조건은 처리 끝났어요. 그럼 나조건은 뭐야? 여기 요 X 대신에 누굴 집어넣어? A 플러스 B를 집어넣어서 1이 나온다는 얘기는 나조건은 쉽잖아. A 더하기 B가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야? 3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A, B 곱한 거에 무슨 값을 물어봐요? A, B 곱한 거에 누구?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해서 그 m 값을 구해야 그 다음에 나오는 물어보는 계산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m 값 구하는 게 포인트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A라는 애가 요 사이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처리하냐면 B라는 애를 여기까지 보이지? B라는 애를 3-A다 이렇게 설정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여기다 넣습니다. 일단 여기다 넣어. 지금 나와. 여기다 넣으시면 A 곱하기 3-A가 되기 때문에 이걸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3A가 돼서 일종의 A에 대한 2차 함수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2차 함수의 최소값을 찾아달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그럼 A가 변수니까 A의 제한 범위가 있나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A는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A는 0보다 클 거고요. 맞죠? 그 다음 B도 양수라고 했단 말이야. B도 양수라고 했으니까 요 놈도 누구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돼. 그럼 A가 1로 넘어가면 A는 기본적으로 누구보다 큰데 누구보다 작아. 그럼 과연 이 범위가 여기에 범위로 들어올 수 있느냐? 우리가 아직 뭘 안 했어요. 여기 부등식이 또 하나 나와 있는데 거기에 B 대신에도 3-A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A의 범위가 뭔가 더 나온다. 그러니까 그놈하고 이놈하고 공통 범위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시면 어떻게 돼? 실례가 안 된다면 여기 들어가시면 3분의 누가 돼? 3-A가 연립부등식이죠? A보다 작다도 만족하셔야 되고 또 A라는 애가 여기다가 3-A가 들어가면 3 곱하기 3-A보다 같거나 작다도 만족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3을 곱하면 3-A가 3A니까 넘겨서 4로 나누게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A가 누구보다 같거나 크다가 나와요? 4분의 3보다 같거나 크다가 나온다는 얘기야. 유리미하고 유리 괜찮죠? 민주는 이걸로 잘 듣고 여기서는 9-3A니까 넘어가서 4로 나누면 A가 누구보다 같거나 작거나 나와? 4분의 9보다 같거나 작거나 나온다. 그냥 제한 범위가 이놈보다 이쪽에서 범위가 더 좁게 나온단 말이야. 그냥 최종적으로 범위가 어떻게 나와요? 누구보다 4분의 3보다 같거나 크고 4분의 9보다 같거나 작다는 이 범위가 바로 A의 최종적인 범위가 되겠습니다. 4분의 9가 3보다 작고 4분의 3보다 여기 큰. 지금 됐어?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서 이 놈의 최소값을 찾으셔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그럼 아래로 블록하면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고 대칭축 찾으면 A가 얼마 나와? 2분의 얼마? 3이 나오나? 근데 제한 범위가 4분의 3에서 4분의 9까지 끊기면 그 범위 안에 이게 들어가는 게 맞잖아. 그러니까 어찌됐든 결론은 이게 들어가야 최소값은 10분의 m이 나온다 이겁니다. 맞지? 됐어요? 뭐 이상해요? 수남이네.
이렇게. 그러면은 둘 중에 누가 더 가깝냐를 따져보셔야 되는데 4분의 3이 여기에 가까워요? 4분의 9가 여기에 가까워요? 똑같아? 그럼 딱 가운데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어쨌든 누구를 집어넣어야 최소가 나와? 4분의 3을 넣어도 좋고 누구? 4분의 9를 넣어도 좋으니까 둘 중에 하나 4분의 3 넣어서 계산하시면 그 최소값인 스몰 m이 나오겠네. 스몰 m 나오면 그 다음 처리하는 건 괜찮죠? 제한 범위 설정하는 것 때문에 이게 질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처리 잘 하시고요. 자, 그 다음 61번 갈까요? 61번도 마찬가지로 그 교점들의 좌표를 일일이 다 설정을 하면서 가셔야지. 61번도. (61번도) 똑같습니다. 점들의 좌표를 설정하면서 가는 거야. 61번. 61번을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61번 같은 경우는 아까 좀 전에 몇 번 풀어줘서 39번 풀어줬나? 39번처럼 이렇게 좌표들, 교점의 좌표들을 표현을 해가면서 풀면 돼. 요거는 지금 오프라인 참여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하고 온라인으로 질문이신 분은 다음 주에 한번 약속 잡아서 왔을 때 그때 좀 봐드릴 테니까 점들의 좌표를 설정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 문자 나온 걸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이냐면 62번인데요. 얘는 패턴이 얘랑 흡사하게 풀면 되니까 62번으로 일단 넘어가서요. 62번 보겠습니다. A가 0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고 지금. 그 다음에 fx, gx 주어져 있는데 fx는 뭐라고 주어져 있죠? 로그 누구? a의 bx-1이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gx는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로그 누구? b의 ax-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네요. 근데 요 놈이 x축하고 교점이 나와. 즉 x절편 얘기하는 거죠. 요 놈의 x절편이 요 놈의 누구? 점근선 위에 있도록 해달라네. 우리 요 놈의 x절편은 어떻게 찾지? x절편은 y값이 0이 될 때 나오는 거니까 로그 값이 y가 0이 되려면 진수가 얼마가 될 때요? 1이 될 때잖아. 그러니까 요게 1이 되면 되니까 그때 x값은 b분의 얼마가 나와? 2가 나온다고. 그러면 그 놈의 x절편은 b분의 2,0이라는 애가 되겠죠? 근데 이게 요 놈의 누구 위에 있어야 된대? 점근선. 우리 로그 함수는 점근선이 어떨 때 나오죠? 진수가 얼마가 될 때 나와? 0이 될 때 나온다고, 맞지? 그럼 넘겨서 a로 나눠지니까 여기에 점근선은 x는 a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x가 a분의 1이라는 세로직선인데 그 위에 어딘가에 이 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x좌표인 b분의 2가 여기 x값이 누구랑 똑같아야 돼? a분의 1과 똑같아야 되겠죠. 이해돼? 요 세로직선 위에 있는 점들이 다 x값이 a분의 1인 애들이잖아. 그 위에 요 점이 있으려면 요 점의 x좌표도 a분의 1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b분의 2라는 애가 a분의 1과 똑같으니까 여기서 b라는 애는 2a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왜 이게 4점짜리냐? b는 2a라고 나오는 게 2번 아니면 3번인데요. 거기 a의 범위가 차이가 있습니다. 맞지? 그럼 쉽죠? 자, b가 2a가 나왔는데요. 지금 b라는 애는 1보다 커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얘가 1보다 크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2로 나눠주면 a가 누구보다 커? 2분의 1보다 크다가 나오겠지. 그럼 a는 기본적으로 1보다 작으니까 답이 몇 번이야? 3번으로 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갈 차례입니까? (57번) 질문하신 분 누구죠? 57번. 57번을 지금 빼먹었네. 57번 간단히 볼게요. 57번.
57번 좀 간단히 보겠습니다. 집중. 지금 로그 2 x라는 애를 원점 대칭한 후에 x축 방향으로 2분의 5만큼 평이동한 곡선을 y는 fx라고 한다니까 57번에 fx라는 식을 만드는 건 좀 되겠죠? 마이너스 로그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얼마가 나와? 2분의 5다. 아마 이런 식으로 fx 나올 거야. 원점 대칭했으니까. 요거 만드는 거는 아마 되리라 보고요. 그죠? 요 놈하고 기존의 로그 2의 x라는 애하고 두 교점이 누구하고 누가 나온대? a하고 누구? b가 나오니까 a, b의 기울기를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그럼 교점이니까 얘랑 누구랑 똑같다고 놓고 로그 2의 x랑 똑같다고 놓고 항상 교점 찾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이해돼? 이거 이쪽으로 넘겨. 넘기면 어떻게 나와? 식이 로그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5가 나오는데 이거 두 개 더하는 게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진수끼리 곱이잖아. 그럼 그게 0 되려면 진수가 1이면 되겠지. 그러니까 그다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케이. 수현이 어제 어머님 전화 안 받으시는데 어제 어머님 혹시 바쁘셨니? 조금? 특별한 얘기가 있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전화를 해보니까 생활 패턴이 엉망이신 분들이 좀 많아. 좀 교재가 어려우니까 앞에 좀 어려운 것들 오답 정리 좀 따로 좀 별도로 좀 하시는 시간 좀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뭐 수학만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시던데 저기 국어하고 영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주요 과목은 같이 하셔야지. 승태가 그죠? 주요 과목 공부는 같이 하셔야죠. 우리 지은이들 그죠? 주요 과목 공부는 같이 하셔야지. 너무 하나만 몰빵하다가 나중에 또 우리 균형이 안 맞으면 곤란하다고. 어쨌든 좋은 대학 가려면 기본적으로 주요 과목은 균형이 좀 맞아야 됩니다. 너무 늦게 일어나시는 분들은 좀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72번 갑니다. 72번. 유라 72번. 유림이도 72번. 72번은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거기 때문에 72번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72번 봐. 요거는 뭐 기출이 여러 번 된 거기 때문에 잘 좀 소화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n이라는 이런 내려가는 직선이 있겠죠? 그 다음에 거기 어떤 그래프가 나와? y는 절대값 로그 2x y는 절대값 로그 2x라는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고. 기본적으로 문제 보시면 n은 2보다 작거나 큰 애죠? 그러니까 당연히 1이라는 애는 요점 어딘가 있을 거라고. 그럼 원래 로그 2x라는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애인데 그죠? 그거를 절대값을 씌워서 접어 올리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가는 이런 그래프로 나오는 거는 가능할 겁니다. 아마 여기까지 이렇게 계속 올라가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건 가능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만나는 교점이 두 개가 생기는데 그죠? 만나는 교점이 두 개가 생기는데 이거 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좀 해놓을게요. 좀 띄워놓을게요.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던 애를 이렇게 적어 올렸다 생각하시면 되고. 교점이 몇 개 나와? 두 개 나오는데 거기에 x좌표를 an 여기 x좌표를 누구? bn이다 이렇게 일단 설정을 해줬다는 얘기지 문제에서. 여기를 좀 띄워놓은 이유는 있어요. 자, 그럼 일단 기억부터 보시면 기억은 여기 n에 얼마가 들어갔을 때지? 2가 들어갔을 때입니다. 왜냐면 a2니까 여기 n에 2 들어간 거니까 여기 y값 2 되고 여기도 x값 2 돼서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는 거지. n에 2가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그때 여기 요 교점의 x좌표인 a2가 과연 누구보다 작습니까? 4분의 1보다 작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 그러면은 요런 부등식 요런 문제에서 4분의 1이라는 건 괜히 나오는 숫자가 아니야. 4분의 1이라는 숫자는 항상 여기 x 대신 한번 넣어보는 식을 해보셔야 돼요. 넣어보면 얼마 나와? 2 나오잖아. 2. 그러니까
여기 y값이 2니까 나란하게 거주면 여기 요 점의 y값이 2라고. 그럼 여기 요 y값이 나오도록 하는 x값이 4분의 1이라는 얘기인데 당연히 A2보다 왼쪽에서 나온단 말이야. 맞아? 여기까지 동의해요? 이게 그림으로 파악하라는 얘기라고. 여기 y값이 2고 그럼 여기 y값이 2고 그럼 내리면 x좌표가 4분의 1이라는 얘기인데 걔보다 만나는 점이 좀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으니까 더 우측으로 가 있겠지. x좌표가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뭐야? 크다라고 해야 맞는 겁니다. 맞죠?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거는 눈으로 보면서 위치 파악을 하시라는 얘기야. 유리 괜찮죠? 유림이랑. 근데 기억은 틀렸어요. 이쪽이 크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니은은 당연한 얘기긴 하겠지. 여기 보세요. 왜냐면 자 이제 이게 만약에 이게 이렇게 n짜리였다고 쳐봐. 이게 n짜리였다고 치자고. 그럼 거기 a에 n 플러스 1이라는 애가 나온단 말이지. 그럼 걔는 n 대신에 누가 들어간 거야? n 플러스 1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n 대신 n 플러스 1이 들어가면 여기가 지금 n일 때니까 n 플러스 1이 들어가시면 값이 더 위로 올라간다고 아시겠어요? 이것도 더 옆으로 간다고 아시겠지? 그러니까 n 대신 n 플러스 1이 들어갔을 때 직선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만나는 교점이 좀 전이랑 동일하죠? 야, 이거 안 끊기죠? 집중! 수업시간에 뭔데 또 전화하는 거야? 여기만 집중! 그러면 얘가 n 플러스 1이란 말이야. n 플러스 1, n 플러스 1. 그러면은 그 n 플러스 1이 들어갔을 때 직선과 이 그래프가 만나는 점은 역시나 얘보다 위에 올라간단 말이죠. 그럼 지금 요 점의 x좌표를 이번에는 누구라고 줘야 돼? an 플러스 1이라고 줘야 되고 요 때가 an이니까 an이랑 an 플러스 1을 비교하시면 an 플러스 1보다 누가 커요? an이 크다고. 즉 n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 만나는 점은 점점 y축으로 들러붙는다는 얘기지. 그럼 요거 양변을 an으로 나눠봐. 양변을 an으로 나누면 이게 1 되니까요. 즉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처럼 an분의 an 플러스 1은 1보다 작다가 맞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어쨌든 둘 다 양수니까 누구보단 커? 0보다 클 거 아니냐고. 네. 체온만 잠깐 잴게. 일단 니은까지 처리돼서. 이름이? 앞머리 있는 애들 입만 까자. 새로운 천반지.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름이?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라이브 들으시면 항상 체온 제거하는 게 있으니까 중간에 살짝 끊겨도 양해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디귿 갑니다. 디귿 보세요. 디귿이 이제 주로 메인 질문이라고 보셔야지. 1-n분의 로그 2의 누구야? n이 n분의 bn보다 크고 요놈이 1보다 작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요쪽은 쉬워요. 요쪽이 맞다라는 거는 그닥 어렵지 않지. 왜냐면 양변에 n만 곱해보시면 요쪽 양변에 n만 곱해보시면 bn이 누구보다 작다 나와. n보다. 근데 bn은 여기 있고 n은 당연히 여기 있으니까 bn이 n보다 작다 당연히 맞는 말이다 이겁니다.
그럼 이 부등식이 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왼쪽 부등식이 참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맞죠? 그럼 잘 들으세요. 1-n분의 로그 2n이 n분의 bn보다 과연 작냐 이거를 지금 판단하는 게 이 문제의 관건인데 양변에 n을 곱해봐. n은 어차피 양수니까 양변에 n을 곱하면 n- 로그 2의 n이 bn보다 과연 작냐 물어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잘 들으세요. 여기 요점의 좌표 어떻게 돼? 여기 요점의 좌표는 x에 누가 들어가? bn이 들어가고 요 그래프는 로그 2의 x일 테니까 증가하는 애니까 거기다 x 대신에 bn을 넣으시면 로그 2의 bn이다. 요점의 좌표니까 여기까지 표현하는 건 가능하겠지. 근데 요 점이 이 직선도 지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점을 이제 이 직선에다가 대입을 해보는 거야. 그럼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로그 2의 bn이 마이너스 bn 플러스 n이랑 똑같다라는 이런 식이 나온다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 마이너스 bn 플러스 n이라는 모양이 있으니까 이 식에서 얘하고 자리를 바꿔줍니다. 그럼 여기가 n-bn이 되고 이쪽이 로그 2의 n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로그 2의 n이라는 애가 과연 얘보다 크냐가 참이냐 거짓이냐 지금 따져달라는 얘기인데 여기 왼쪽에 나와있는 이 n-bn은 로그 2의 bn하고 똑같은 애다 이겁니다. 요 애가 누구랑 똑같은 애라고? 로그 2의 bn하고 똑같은 애라는 얘기야. 그럼 다시 얘기하면 무슨 의미가 되냐면 로그 2의 n이 로그 2의 bn보다 크냐 물어본다고. 근데 n하고 bn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n이 크잖아. n하고 bn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여기 n이 크잖아. 그럼 밑이 2로 증가하는 애니까 bn보다 n이 크면 그 로그 값도 이쪽이 크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맞다라고 가시면 된다는 얘기야. 유리 괜찮죠? 정리하세요. 그럼 그래프를 좀 해석하는 문제들이죠. 이런 식으로 교점이 나오면 교점의 좌표를 다 표시해서 이렇게 좀 처리하는 겁니다. 괜찮지? 다음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내가 좀 많이 어려운 거를 몇 개를 좀 같이 풀어드릴 겁니다. 일단은 몇 번을 좀 보시냐면요. 96번을 좀 봅니다. 96번. 지금도 잘 들으세요. 96번부터 해서 좀 많이 어려운 거 내가 좀 풀어드리고 니들한테 이제 문제를 좀 찝어가지고 풀이하는 시간을 좀 가질 거야. 잘 들으세요. 자, 96번을 좀 읽어봐, 문제. 96번 잠깐 문제 읽어보세요. x는 1보다 작거나 크고 100보다 작거나 작고요. 그 다음에 함수값이 로그 x의 소수 부분, 거기가 포인트야, 밑줄. 함수값이 로그 x의 소수 부분인 함수를 fx라고 한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야? fx라는 애의 y값이 그죠? 로그 x의 무슨 부분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소수 부분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지금 말 자체가. 그거 해석을 잘 하셔야 돼. x에 1하고 100 사이의 숫자가 들어가면 상용 로그의 값이 나올 텐데 그 애의 소수 부분을 y값으로 하는 그래프다 이겁니다, 지금. 그러면 요 y값은 로그의 소수 부분이니까 항상 0 이상 1 미만의 수겠지, 맞습니까?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그러면 잘 들으세요. x가 한 자리에서 두 자리까지 걸쳐 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진수가 한 자리 수가 들어가면, 한마디로 진수가 10보다 작은 수가 들어가면 그 애 자체가 소수라고 그랬어. 맞습니까? 이해됐죠?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리나 잘 봐.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 원점으로 잡으면
여기 x값이 1에서부터 들어갈 텐데 기본적으로 여기 1 들어가면 0이잖아. 0이면 그 애의 소수 부분도 그냥 누구야? 0이니까 소수 부분이 0이니까 0의 점이 찍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원래 로그 x의 그래프는 잘 들어. 이렇게 올라가는 애라고. 원래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인데 거기 사이에 x값이 10일 때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로그 10에 10이니까 요 x가 10이 들어갔을 때의 y값은 얼마가 나와? 1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이 그래프가 계속 진행을 하다 보시면 어딘가에 이제 x가 100일 때가 나올 거라고. 그럼 x에 100이 들어가시면 2잖아. 그러니까 이때 y값 얼마야? 이때 y값은 2다 이거지. 그럼 잘 들으세요. 자, 1하고 10 사이에 있는 x값이 들어가서 나오는 이 y값들은 기본적으로 y값 자체가 1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그 y값 자체가 그냥 소수라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1하고 10 사이의 fx의 그림은 그냥 이 그림과 동일하게 나온다 이겁니다. 근데 다만 10 넣으면 1이 되니까 1이라는 애의 소수 부분은 다시 0이죠. 그러니까 11 때 나오는 y값은 여기 구멍이 뚫리고 다시 여기 0의 점이 찍힌다 이겁니다. 지금 소수 부분이 y값이니까 10 들어가시면 1이잖아. 1의 소수 부분은 0이지. 그러니까 x가 10이 들어갔을 때 y값은 소수 부분으로 찍어달라는 얘기야. 소수 부분은 0이니까 다시 여기 x축 위에 찍힌단 말이야. 그럼 잘 들어. 10에서부터 100 사이에 요 그래프 위에 있는 y값들은 이제 1보단 크고 2보단 작으니까 1점 얼마 나는 애들이야. 맞지? 그럼 그 애의 소수 부분은 어떻게 돼? 그 y값들에서 얼마를 빼줘? 1을 빼주면 되지. 그러니까 1을 뺀다는 얘기가 이 그래프에서 1을 뺀다는 얘기가 이 그래프를 아래로 한 칸 내리라는 얘기야. 맞습니까? 동의해요? 그러니까 그림이 또 어떻게 나와?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온다는 얘기지. 지은이 이해됐어? 박지현 이해됐습니까? 문경이 이해됐어요 이거? 이해를 못해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다 표시해야 되는 y값은 그 애의 소수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y값들이 예를 들어 여기 y값이 한 1.3쯤 된다고 쳐봐. 1.3. 그럼 이놈의 소수 부분은 0.3이잖아. 그러니까 1을 빼야지. 여기 애들의 정수 부분이 1이라고. 그럼 그 애의 소수 부분은 정수 부분을 빼야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에 y값들에다 1을 빼야 돼. 1을 뺀다는 얘기가 그래프를 아래 한 칸 내린다는 얘기라고. 여기까지 가능하겠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소수 부분이니까 y값 소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직선이 나오냐? y는 누구? 2-m분의 x라는 애가 나온단 말이야. 맞죠? 얘는 기울기가 음수여서 내려가는 애인데 꼭 지나는 점이 어딜 지나야 돼? 0,2를 지나면서 이게 내려가는 애라고. 왜냐면 애는 자연수니까. 맞아? 그럼 이렇게 내려가는 직선이 이 분홍색 그림하고 몇 점에서 만나야 된다고? 2점에서 만나려면 이 직선이 여기 10,0이라는 요 점을 이렇게 지날 때부터 여기 하나 2점에서 만나기 시작합니다. 맞죠? 그 다음 이렇게 되면 계속 2점이잖아. 그러다가 여기 구멍난 애의 좌표가 10,1이잖아. 그 구멍난 애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여기가 구멍이 뚫려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만 만나는 거야. 한 점. 그럼 더 틀어지면 계속 한 점이죠. 그러니까 2점에서 만나는 데는 어디야? 2점에서 만나는 데는 어디다? 1,0 지날 때랑 누구? 이때 기울기가 나오겠지? 또 여기 10, 얼마? 1 집어넣으면 또 기울기 나오겠지? 그러면 내려가는 직선은 이렇게 들과 빠르게 갈수록 기울기가 큰 거야. 맞죠? 얘보다는 작고 얘보다는 어때? 같거나 커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점 대입해서 n값 찾고 요 점 대입해서 n값 찾아서 그 사이에 들어가시면 된다는 얘기지. 그죠? 요때 기울기보다는 같거나 같아야 되고 맞지? 이때보다는 같으면 안 돼. 맞죠? 이거보다 같거나 크고 요거보다 작다 이렇게 돼야 된다. 맞지? 그럼 기울기 찾는 게 특별히 어렵진 않잖아. 이 점이 0,2고 얘가 10,0이니까 10칸 가면 2칸 내려오니까 요 놈의 기울기는 -5분의 1이겠네. 맞죠? 요 놈의 기울기는
10칸 가면 한 칸 내려오니까 얘는 마이너스 10분의 1이겠네. 맞지?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때 나오는 이 n값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7번 볼게요. 97번. 97번 작년 임해고 기출 서술형 3번인가 4번입니다. 이거 작년 임해고에서 나왔던 거야. 문제를 읽어봐. 이거 풀라고 하면 약간의 요령이 좀 필요한 문제라서 (97번은)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여기가 Q고요. X축이 뭐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 P가 있잖아. 여기가 원의 중심인데 여기가 4분의 5, 뭐 0이다. 일단 이렇게 네가 중심 찾는 건 어렵지 않을 거야. 반지름도 얼마라고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럼 이거는 이제 문제 푸는 요령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이거 어떻게 이해하시는 거냐면 Q하고 P하고의 딱 가운데 있는 점이 4분의 5, 0이다라고 해서 두 점의 중점의 좌표를 알려줬다. 일단 이렇게 파악을 좀 하시는 게 좋아. 그럼 두 점의 중점의 좌표를 찾으려면 그 두 점의 좌표가 구체적으로 표현이 돼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그럼 지금 요 Q라는 애 X좌표와 P라는 애 X좌표가 있을 텐데 잘 뭔지 모르겠으니까 여기를 알파, 여기를 누구라고? 베타라고 이렇게 놓으시라는 얘기죠. 그럼 Y값을 표시해야 되는데 둘 다 로그 A의 X라는 로그 함수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니까 요 점의 좌표를 로그 A 알파, 요 점의 좌표를 로그 A의 베타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는 거야. 괜찮겠죠? 그럼 이제 X값끼리 더해서 2로 나눈 게 4분의 5가 나온다니까 여기에서 니들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 2분의 5다라고 식이 하나 나올 것이고 맞죠? 그 다음 Y값의 중점이 0이라는 얘기는 Y값끼리 더한 게 0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 Y값끼리 더하면 로그끼리 더하는 거니까 로그 A 알파 베타 되거든? 그게 0 되려면 알파 베타가 얼마면 됩니까? 1이면 된다는 얘기죠. 진수가 1 돼야 Y값이 0 나오니까. 여기까지 지장 없어요? 그럼 이제 이거 푸는 거는 뭐 연립방정식 푸는 건데 어렵지 않잖아. 더해서 2분의 5 나오고 곱해서 1 나오는 두 수는 2하고 2분의 1인데 지금 베타가 우측으로 가 있는 애니까 베타가 2가 되고 알파는 얼마? 2분의 1이 이렇게 되지 않겠냐 이거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처리를 해야 될 일은 뭐야? 그 다음으로 니들이 처리를 해야 될 일은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를 처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 그 다음 처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돼? 원의 방정식에다가 이 점이든 이 점이든 하나를 집어넣어서 이해되지? 어떻게 돼? 얘를 넣는다고 치면 원의 방정식이 누구야? 2 마이너스 얼마? 4분의 5의 제곱 더하기 y 대신에 누가 들어가? 로그 a의 베타가 들어가서 요 놈을 제곱한 게 얼마가 나오셔야 돼? 16분의 얼마? 13이다. 이렇게 나오는 이제 요 점을 그냥 원의 방정식에다 두드려 넣은 겁니다. 맞죠?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그럼 이걸 풀면 여기서 여기 로그 a의 베타의 제곱이 얼마다라고 나와서 문제가 풀리게 된다 이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정리 좀 해보시고 이제 요거 마무리하는 건 이제 니들이 좀 해보셔도 괜찮겠죠? 그 다음에 117번 갑니다. 계산을 하시면 요 값이 나와요. 요 값이 x축보다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값이 양수만 채택을 해서
그죠? 문제를 풀어주시면 문제가 풀릴 거라고. 그 다음 117번으로 가봐. 이거는 작계산만 남은 거니까 니들이 처리하시면 되고요. 자, 117번 같은 게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서 논리적인 해석이 들어가셔야 되는 거라 니들이 조금 어려워합니다. 117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 풀고 나서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걸 한 번 더 볼 거야. 비슷한 개념으로 가는 건데. 내가 풀어준 거 꼭 복습을 하셔야 된다. 다 학교에서 최소한 한두 번씩 기출이 된 거기 때문에. 117번. 일단은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요. 두 곡선 y는 3의 x제곱 빼기 n이라는 데가 하나 나오네. 그 다음에 로그 함수가 하나 나오는데 걔도 밑이 3짜리죠. 그럼 두 그래프가 무슨 관계야? 역함수 관계라는 건 당연히 이해하셔야 되고. 한 문제 밑이 같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같이 나온다는 얘기는 걔네가 100% 역함수니까 역함수의 관계를 좀 이용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역함수의 관계를 이용하시라는 얘기는 니들한테 이렇게 y는 x라는 그래프를 거서 그래프상에서 이제 한번 뭔가를 따져봐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야 이놈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요? 실례가 안 된다면 이제 실판 봐봐. 3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는 x축을 정근선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애였는데 맞지? n이 이 이상의 자연수니까 걔를 아래로 끌어내린 거야. 맞습니까? 그러니까 정근선이 아래쪽에 이렇게 y는 마이너스 n이라고 생기겠죠. 형태기 맞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고 맞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단 말이야. 맞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고 무조건. 정근선이 x축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럼 그거를 y는 x에 대칭을 시키시면 그래프는 이렇게 나갈 겁니다. 맞습니까? 그게 바로 문제에서 알려준 그 로그 함수가 되겠지. 그럼 경계 포함해서 잘 들으세요. 이 경계를 포함해서 여기도 경계 포함해서 요 영역 내부에 x하고 y 값이 모두 자연수인 점의 개수가 딱 몇 개만 들어가 있어야 돼요. 4개.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그려서 보면서 풀지 않으면 못 풀어. 집중! 둘 다 자연수인 점으로만 돼 있어야 된다고. 맞지? 그럼 당연히 이쪽에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돼?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는 1,1이라는 점이 당연히 들어가셔야 됩니다. 맞죠? 여기까지는 지장 없죠? 그러면은 여기에 몇 콤마 몇도 들어가셔야 돼? 2,2도 들어가셔야 될 거고. 맞죠? 여기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생각한다면 여기에 1,2도 들어가야 될 거고 여기에 누구? 2,1도 들어가야 됩니다. 맞지? 왜냐면 y는 x의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에 2,1이 들어가시면 여기에 1,2도 들어가야 된다고. 대칭이니까. 즉 1,1부터 해서 y는 x의 대칭이라는 성질을 이용하시면 이렇게 딱 4개의 점만 요 안에 포함이 돼 있도록 해달라 이런 의미가 된단 말이지. 맞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들어가야죠. 2,1 들어가시면 이게 대칭이니까 여기 1,2도 들어가야지. 그럼 2,2도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딱 4개만 들어가셔야 된다. y는 x의 대칭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됐지? 만약 여기 1,3이 들어가면 이쪽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죠? 4개보다 더 많이 나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온다고 아시겠어요? 딱 이렇게 4개만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이렇게 딱 4개만 들어가도록 그림이 그려지기 위해서 요 n이라는 애 누구? 범위를 잡게 되면 그 범위 안에 과연 자연수가 몇 개 들어가겠냐 이런 뜻입니다. 잘 들으세요. 자, 그럼 집중. 여기 아래쪽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지수함수 가지고 타줄 거야. 이거 봐. 그럼 2,2까지만 들어가라는 얘기니까 3,3은 들어가면 돼. 안 되지. 그럼 3,3은 요 영역을 벗어나서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쯤에 요렇게 3,3이 있으셔야 된단 말이야.
이제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기 위해서 니들은 뭘 따져야 되냐면 어차피 대칭이니까 이쪽에서만 따지시면 되는데 요 지수함수에 x에 2가 들어가면 요 점의 좌표가 2,1이잖아? 요 점의 좌표가 2,1이니까 실례가 안 된다면 요 함수 있죠? 요 함수. 요 함수에 x 대신에 2가 들어가면 유리하고 저 유리마 요 함수에 x 대신에 2가 들어가면 그때 나오는 그 위에 있는 y 값이 있을 거냐? 걔가 여기 y값은 1보다 어때야 돼? 아래로? 내려가 있어야 됩니다. 맞지? 그래야 이놈의 점 아래쪽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니까 요 위에 얘가 들어간다고. 근데 경계를 포함이니까 이 선이 딱 이 점을 만나면서 지나가도 괜찮지? 그럼 경계가 포함이니까 어차피 경계에 그 점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편의상이냐 요 지수함수를 fx라고 한다면 그 f라는 x 대신에 여기 x값이 얼마? 2를 넣어서 나오는 y값이 요 점의 y값이 1보다 같거나 작아서 같거나 아래쪽에 이렇게 점이 찍히셔야 돼. 맞습니까? 그래야 이렇게 올라가는 그 안쪽에 얘가 들어간다고. 됐죠? 근데 봐봐. 3,3은 그 놈 바깥쪽에 있어야 된다고. 맞지? 그러면 여기 x값 얼마야? 3이니까 그 x값 3을 집어넣은 y값은 여기 3,3보다 또 위에 점이 찍히셔야 된다고. 맞죠? 그러니까 f에다가 x 대신 얼마를 넣어? 3을 넣어서 나온 그 y값은 이 3,3의 y값이 3보다 더 위에 있어야 돼.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범위가 설정이 될 수가 있다. 이해됐어? 그럼 여기서 누구의 범위가 나와? n의 범위가 나오니까 그 범위의 자연수가 몇 개인지 3개 된다. 근데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해를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놈 안에 얘네가 딱 포함되고 얘가 포함되지 않으려면 요 점하고 요 점을 경계로 해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 가능해? 지은아 그 뒤에 맨 오른쪽 버튼 좀 눌러주실래요? 에어컨 잠깐만 둡시다. 오늘 밖에 완전 여름이던데 여기 더워. 더우면 코로나 균이 좀 이게 죽는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나요? 그래서 뭐 아프리카나 이쪽은 코로나가 안 걸린다고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나? 일단 여기 이해되지? 그러면 앞쪽으로 가서 뭘 좀 보시냐면 99번을 보세요. 그게 얘랑 99번 유리하고 유리해 99번 얘랑 뉘앙스는 비슷한데 걔가 훨씬 어렵습니다. 이제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문제가 좀 확장이 돼서 더 어려워지면 뭐 그렇게도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연장성상에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한번 보세요. 과연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좀 문제를 설정하고 들어가야 될까 뭐 그런 게 이제 좀 어렵다고 그런 거는. 자, 어떤 로그 함수가 두 개 나와요? 로그 2x와 로그 16x가 나옵니다. 맞지? 그럼 밑이 16이 더 크니까 로그 16이 더 우측으로 간다고. 맞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한 변이 n이라는 자연수의 길이를 갖고 있는 정사각형이 등장하는데 그 정사각형의 가조건 보시면 꼭지점의 좌표들도 전부 다 자연수래. 맞습니까? 그러니까 좀 전에 푼 거랑 뉘앙스가 비슷하다. 근데 그 한 변이 n짜리인 꼭지점의 좌표가 다 자연수인 그 정사각형이 두 로그 함수와 각각 몇 점에서 만나야 된대. 두 점에서 만나야 된대잖아. 맞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정사각형의 개수를 기호로 AN이라고 해놨으니까. 맞습니까? A3 더하기 A 누굴 물어봐? 4. 그러니까 A3은 뭐야? 울지 말고 웃음 때 빨리 초반에 그거 빨리 극복하라고. 진짜 확 때리기 전에 진짜 채찍 가지고 때리기 전에 저기까지 안 나온다. 초장이 되게 좀 준다니까. 집중. A3은 뭐야 그러면?
기호의 의미 A3 한 변이 얼마짜리? 3짜리고 각 꼭지점이 모두 자연수인 정사각형이 거기 나와 있는 두 로그 함수가 각각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그 정사각형의 개수가 몇 개냐고 물어보는 거야, 맞지? A4는 그러면 4일 때 그런 정사각형이 몇 개 나오냐를 물어보는 거고. 일단 문제가 이해가 돼야 돼. 문제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니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문제 풀이를 들어가야 되냐면, 잘 들으세요. 꼭지점의 좌표가 전부 다 자연수니까 이 정사각형은 당연히 1, 3면에 존재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꼭지점의 좌표들이 다 자연수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정사각형도 좌표 평면에 표현되는 하나의 도형이니까 이 꼭지점의 좌표들이 전부 다 자연수라는 걸 이용해서 뭔가 좌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요 점의 좌표를 선생님이 m,n이다 이렇게 설정하겠다는 얘기야. 아니다, n이라는 내가 기호가 거기서 한 변이게 사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p, q로 할게요. p, q 이렇게. 그럼 요 점의 좌표를 왜 p, q? 당연히 p하고 q는 자연수입니다. 왜 이렇게 놓겠어요? 그래야 다른 점들을 좀 표시하기 편해져. 왜냐면 n을 더하면 되니까. n을 더하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요 점의 좌표는 p 더하기 n, q가 될 거고요. 요 점의 좌표는 p 더하기 n, q 더하기 n이 될 거고요. 요 점의 좌표는 p, q 더하기 n이다. 이렇게 설정이 될 겁니다. 아마 여기까지는 이해되시겠죠, 이제? 자, 그럼 생각하는 거야. 1, 4분면이 어딘가에 떠 있으니까 당연히 x축은 요 아래쪽에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잘 들으세요. 로그 16의 x가 있고 로그 2의 x가 있는데 뭐 어딘가 이렇게 1,0이라는 점이 있을 거 아니냐고? 그럼 거기서 이제 이렇게 갈 거란 말이지? 이해되겠어요? 그럼 로그 16의 x부터 생각해. 로그 16의 x가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얘하고 한 번도 안 만납니다. 맞지? 그러면 요 놈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 요 점을 이렇게 지날 때 여기서 딱 한 번 만나게 돼. 맞습니까? 그럼 두 점에서 만나려며. 그러면 이렇게 로그 16의 x란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돼야 돼. 맞습니까? 한마디로 여기에 지금 x좌표가 p 플러스 n인데 그 p 플러스 n을 집어넣어서 나온 y값이, 그 놈의 y값이 여기 이 꼭지점의 y값이 q보다는 위로 조금이라도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 아시겠어요? 그래야 여기 이 세로선하고 한번 만나고 올라오면서 당연히 이쪽에서 한번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때가 한번 포인트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로그 16의 x라는 그림이 있으면 로그 2의 x라는 당연히 이렇게 가는 애야. 얘보다 얘가 더 우측으로 가 있어야 되니까 로그 2의 x라는 애는 당연히 이렇게 간다고. 맞지? 16짜리가 더 우측으로 가야 되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되면 두 점에서 만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지나면, 여기 요 꼭지점 지나면서 이렇게 지나가시면은 여기 한 점에서 만나고, 그거보다 더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안 만나잖아.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야? 요 점이 포인트가 되겠지? 즉 여기 x좌표가 누군데? p인데. 맞습니까? 여기 로그 2의 x에는 그 p라는 x값을 집어넣어서 나온 y값이, 여기에 y값인 q 플러스 n보다 어때야 돼?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으셔야 된다고. 그래야 이렇게 가면서 어쨌든 하나, 둘 이렇게 만나면서 간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굉장히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포인트가 되는 점을 두 군데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판단을 해야만 이제 알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럼 들어갑니다. 여기 x좌표 p니까 p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y값은 로그 2의 필텐데, 그 y값이 요 점의 y값인 q 플러스 n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수행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포인트니까 x좌표가 p 플러스 n이니까 로그 16의 x 대신에 p 플러스 n이라는 y값이 들어가시면, x값이 들어가시면 그때 y값은 여기 q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된다. 이런 식으로
포인트 되는 점들을 찾아서 아, 요 부등식을 만족하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아까 풀이와 비슷한 뉘앙스의 이제 그죠? 풀이가 나오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요 2를 이쪽으로 넘겨서 로그를 풀어버리시면 P라는 애가 2의 Q 더하기 M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거고, 이쪽에서는 16을 넘겨버리시면 P 더하기 N이 크다가 나오는데 16이 2의 4제곱이니까 2의 4Q제곱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N을 넘겨. 여기 마이너스 N이다 이렇게 해봐. 그럼 P라는 요 점의 꼭지점의 X좌표 자연수인 요 P라는 애가 얘보다는 작은데 얘보다는 크다가 나와서 P라는 애를 딱 가운데 쓴 후에 2의 Q 플러스 N제곱보다는 작아야 되고 요놈인 2의 누구? 4Q제곱 빼기 M보다는 커야 된다. 이렇게 일종의 P를 가운데 끼우는 부등식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상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했듯이 자연수라는 조건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어떤 부등식이 나오게 되면 이제 1, 2, 3, 4 집어넣으면서 해당되는 경우를 따지게 된다라고 했죠. 그럼 이제 Q가 자연수니까 Q에 얼마부터 넣어요? Q에 1부터 넣어보겠다 이겁니다. Q에 1을 넣으시면 어떻게 되죠? Q에 1을 넣으시면 4, 2의 몇 제곱? 4제곱 빼기 N이 P가 되시고 2에 누가 나와? Q에 1 들어갔으니까 1 플러스 N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맞죠? 동의하지? 근데 여기 요 N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문제에서 3도 넣어보고 4도 넣어보려면 맞지?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N에 3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고. 3이 들어가시면 이 경우에 Q에 1이 들어갔을 때 여기에 N에 3이 들어가면 문제에서 3일 때하고 4일 때 따지라 했으니까 3 집어넣으시면 이게 16에서 3 빼니까 얼마야? 13보다 크다 나오겠죠? 3 넣으시면 2의 4제곱이니까 16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그때 P값은 14하고 15하고 2개 나오지. 그러면 Q는 1이라고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 Q는 1이라고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 P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가 14하고 누구? 15하고 2개 나온다는 얘기는 저 앞에 점이 2개가 생긴다는 얘기지. 그러면 앞에 점이 2번 생긴다는 얘기는 저러한 정사각형도 2개 나온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때는 몇 개가 생겨요? 2개가 생긴다고. 동의하죠? 어차피 그 3하고 4일 때 다 더하는 거니까 그냥 개수만 찾아서 더하면 되잖아? 그럼 이제 이때 n이 4일 때 들어가시면 어떻게 돼? 이때 n이 4일 때 들어가시면 4 들어가시면 16에서 4 빼니까 얼마야? 4 들어가시면 2의 몇 제곱이야? 2의 5제곱이니까 얼마 나와?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그럼 이때는 P가 몇 개 나와? 몇 개? 19개 이렇게 나옵니다. 맞지? 그 다음에 이제 Q가 1일 때, N이 3일 때, 4일 때 다 찾았으니까 이제 Q가 얼마일 때로 가? 2일 때로 가면 Q가 2 들어가시면 2의 몇 제곱? 8제곱에서 N 뺀 것보다 P가 큰데 여기는 Q에 2가 들어가니까 2의 누구? 2 플러스 N제곱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는 이제 안 나와. 왜냐면 봐봐. N에 3 넣어봐. N에 3 넣으면 여기 2의 5제곱밖에 안 되는데 여기가 벌써 2의 몇 제곱이야? 8제곱. 2의 8제곱에서 3이나 4를 뺀다는 얘기지. 그럼 그게 2의 5제곱보다 무조건 어때요? 큽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범위가 만족하는 X값, P값이 나올 수가 없게 된다고. 맞아? 뭔 말 하는지 알죠? 여기는 무조건 2의 5제곱 아니면 2의 6제곱밖에 안 되는데 이미 여기가 2의 8제곱에서 3이나 4를 뺀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 범위가 말이 안 되는 범위가 나와버린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개수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A3은 2개, A4는 19개. 그 다음부터는 안 나오니까 끝이다. 그럼 얼마가 답이요? 21개가 답입니다. 박지은 뒤에 에어컨 눌러주세요.
이해됩니까? 근데 좀 어려워요. 이게 풀이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좀 봐주시는 게 좋다고 의뢰하고 있음에도. 자, 지우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 복습을 꼭 하셔야 돼요. 왜냐면 테스트에 이런 문제들도 등장을 할 가능성이 많아. 좀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05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래프에 아까 교점의 좌표들을 찾아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좀 대다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얘 같은 경우는 그래프도 없기 때문에 그래프도 직접 그리고 좌표들도 다 일일이 찾아서 풀어야 되는 많이 어려운 겁니다. 105번 한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105번.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 절대값 로그 얼마? 로그 2의 절대값 몇 x? 5x라는 애가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 y는 또 누구라는 애가 하나 있어요? 로그 2의 x 플러스 2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이 두 그래프가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각각 a하고 b라고 한답니다. 그 다음에 m이라는 문자가 등장하는데 걔는 기본적으로 2보다 큰 애인데요. 그 y는 로그 2의 절대값 5x라는 그래프와 또 어떤 함수가 또 하나 등장해? y는 누구? 로그 2의 x 더하기 누구? m이라는 또 하나의 그래프가 등장해서 서로 만나는 두 점이 c하고 q인데 c점의 좌표는 누구라고 줬어요? p, 누구? q라고 줬고 d점의 좌표는 r, 누구? s라고 이렇게 줬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보기 중에서 옳고 틀린 거를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데 A점의 x좌표는 B의 x좌표보다 작고 P보다 R이 크다는 얘기는 누가 A하고 B 중에 누가 우측에 있고 C하고 D 중에 누가 우측에 있는지를 알려준 거야.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서 풀려야 됩니다. 일단 알려준 대로 그래프를 좀 그려보셔야죠. 이렇게 일단 이 그래프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X쪽에만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그린다 그랬지? 오른편 쟤는 X에 일단 1 들어가면 얼마 나와요? 0 나오죠?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는 거야. 맞습니까? 근데 X에만 절대값이 X쪽에만 절대값이 있으면 그래프를 Y축의 오른쪽만 그려서 Y축 대칭해서 그리라고 그랬어. 맞지?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왜요? 쏘리 5분의 1 들어가야 진수가 1 돼서 0 나오죠? 오케이. 그럼 여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5분의 1이라고 해서 저거를 이렇게 대칭시키면 되니까 뭐 이렇게 가는 이런 그림이 나올 겁니다. 맞지? 여기까지. 진수가 1 되려면 x에 5분의 1 들어가야 돼. 여기까지. 됐죠? 이런 것도 복습을 하시라고. 이거 분명히 3월달 개념 설명할 때 마찬가지지만 절대값 들어간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는 거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요놈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쟤는 x에 얼마가 들어가야 진수가 1이 나오죠? x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야 진수가 1 나오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얘보다 더 왼쪽에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씁시다. 그럼 거기에서 이렇게 가는 애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가는 애. 그게 이 그래프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 그림은 뭐 이렇게, 그죠? 이렇게 가겠지.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이 그래프하고 두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맞죠? 어떻게? 이 점의 좌표가 A고 이 점의 좌표가 누구다? B다라고 이제 문제에서 설정을 해준 거네. 그럼 이제 이 그림은 어떻게 돼? 이 그림은 여기가 2인데 여기는 M인데 M이 2보다 더 크대. 그러면은 이 그림이 이 분홍색보다 더 왼쪽으로 간 거지. 그러니까 얘는 그림이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얘는 이렇게 계속 가고 있고요. 이렇게. 얘는 뭐 이렇게 계속 가고요. 뭐 계속 올라가야 되니까 뭐 이렇게 가긴 가겠다만. 어쨌든 여기에 점이 하나 생기고, 여기에 점이 하나 생기는데 얘가 C고, 얘가 누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D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지. 일단 이렇게 그래프를 설정하는 것부터 빨리 하셔야 되고요. 설명하는 거니까 천천히 했지만, 요까지 그래프 그리는 건 다 이해돼요? 이지은 괜찮? 괜찮지? 반응을 조금만 보이세요. 자,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점의 좌표를 P, Q라고 준 거고요. 요 점의 좌표를 R, S라고 이렇게 준 거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문제를 보시라는 얘기지. 자, 기억 보시면 무슨 말이 나와요? P는 누구보다 작대. P는 누구보다 작다는 말이 나옵니까?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R은 누구보다 작다라는 말이 나와. 2분의 1보다 작다라는 말이 나오지.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과 2분의 1이라는 숫자가 아무 숫자나 막 집어넣는 게 아니거든. 아시겠어요? 그럼 니들 그래프를 보시면 요 점의 좌표와 요 점의 좌표를 찾아달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돼. 아시겠어요? 교점이니까. 그럼 어떻게 찾아? 실례가 안 된다면 A라는 점을 찾을 때는 누구하고 누구야? 분홍색이니까 얘하고 얘하고 똑같도록 하는 이제 X값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요? 얘도 로그 2고 얘도 로그 2니까 두 개가 똑같으려면 절대값 몇 X가? X 플러스 얼마나? 2랑 똑같으셔야 된다고 맞지? 그럼 여기서 어떤 경우가 가능해? 5X가 X 플러스 2랑 그냥 똑같아도 되지만 맞지? 어떤 경우도 가능해? 5X가 얘한테 마이너스를 붙인 요 애랑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맞죠? 여기까지 지장 없죠? 자, 넘겨서 나눠주시면 여기서 X값이 얼마 나와? 넘겨서 나눠주시면 거기서 X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교점 X좌표가 누구야?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애가 되는 거고 여기 교점 X좌표가 얼마야?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 교점의 X좌표들을 찾아주셔야 니들이 누가? P라는 애 누구야? 얘잖아. P라는 애는 당연히 아래로 내려보시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왼쪽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P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여기에 저기 X좌표가 누구야? R이니까 여기 이렇게 내려보시면 그 R은 당연히 2분의 1보다 우측에서 나오니까 R은 2분의 1보다 크겠지. 그래서 거기에서 마이너스 3분의 1과 2분의 1이라는 숫자가 왜 나왔냐면 얘네 두 개의 교점의 X좌표 한마디로 A하고 B X좌표를 찾아서 걔네하고 여기 P하고 Q하고의 R하고의 요 크기 비교를 하시라는 뜻이었다는 얘기. 됐죠? 기억은 뭘로 가? 맞는 걸로 가시면 된다 이거 맞지?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림만 이렇게 그릴 수 있으면 기억이 맞냐 틀리냐 판단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2분의 1과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숫자를 왜 거기다 넣어놓고 비교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아시겠지? 그러니까 A라는 점과 B라는 점의 그 교점의 X좌표들을 찾아봤더니 아 걔네들의 X좌표들이 거기서 집어넣는 숫자였더라 이겁니다. 맞죠? 기억은 맞다로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푸는 게 직관적으로 좀 이해하시면 이거 두 개 이은 거랑 이거 두 개 이은 게 매번 기울기가 똑같이 나오지? 않겠죠? 근데 직관적으로는 이렇게 이거 두 개 이렇게 이은 거랑 이거 두 개 이렇게 이은 게 기울기가 항상 똑같지는 않겠다라고 직관적으로는 좀 판단이 되시면 좋고 이걸 이제 정석적으로 풀려면 요 점의 좌표들을 다 일일이 이제 표현을 하는 작업을 들어가야 돼. 자, 무슨 얘기냐면 A라는 점의 좌표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집어넣어서 무슨 값을 찾아? Y값을 찾으면 되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넣으시면 Y좌표가 누가 나와? 로그 얼마? 2에 3분의 5다 이렇게 나온다고 맞지? 그러니까 얘 모의고사 4점짜리야. 그냥 보시면 얘는 어떻게 나와요? 2분의 1, 집어넣으시면 로그 얼마? 2에 2분의 5라는 진수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 두 점 가지고 이은 직선의 기울기를 만들 수 있겠지? x끼리 뺀 것분에 y끼리 뺀 걸 이용해서 직선의 기울기를 찾을 수가 있단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이제 니들도 이 작업을 하시라는 얘기야. 집중. 여기 요점하고 여기 누구? 요점하고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C하고 D라는 애는 노란색하고 요 놈하고 얘하고 만나는 교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또 무슨 짓을 해야 되냐면 절대값 5x라는 애가 로그 누구 2에 x 플러스 m이다 라고 이렇게 놓으신 후에 여기에 이제 x좌표들을 표현하러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럼 5x라는 애가 로그 2에 x 플러스 m과 이렇게 똑같으셔도 되고요. 맞습니까? 왜요? 아! 맞잖아. 왜 왼쪽은 로그 안 해? 아! 이렇게 맞지?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x값 찾으면 어떻게 나와요? x는 4분의 m이다 이렇게 하나 나오는 거 맞지? 알았어. 이걸로 뺐어야 되잖아. 그치? 저쪽은 그렇게 해놓고 또 이쪽은 로고를 썼어. 여기 5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누구? m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나누면 여기서 x값도 누구 하나 나와? 6분의 누구? 마이너스 m이다 이렇게 또 하나 나오겠네. 됐지? 그럼 이쪽이 음수고 이쪽이 양수니까 여기 D라는 점의 좌표가 R하고 X라고 표현해요. D라는 점의 X좌표가 4분의 M이라는 얘기고 동의합니까? 4분의 M을 집어넣으시면 Y좌표는 로그 2에 누가 나와? 4분의 몇 M? 5M이다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맞지? 그러니까 이게 내신으로 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긴 있어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그럼 여기 시점의 좌표는 X좌표는 누가 돼? 마이너스 6분의 M이잖아. 그치? 마이너스 6분의 M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M이다 쓰시고 이 점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끝까지 잘 봐야 된다. 포기하지 말고 2에 누가 들어가? 2에 6분의 누구? 5M이다 이렇게 설정이 되겠네. 맞지? 그럼 이제 얘하고 얘도 어쨌든 표현이 됐으니까 점과 점사의 누구? 두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찾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직접 똑같이 나오나 안 나오나 확인하시면 된다는 얘기지. 됐어요? 확인하는 작업은 한번 해봐. 그래서 이렇게 직접 점들을 다 찾아서 가셔야 된다는 뉘앙스라고. 자, 그러면 한번 해보시면 한번 써드리긴 할게요. 여기다 한번 써드릴까? 봐봐. A, B라는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등장을 하게 되냐면 5분의 6 곱하기 써보세요. 5분의 6 곱하기 로그 2에 2분의 3이다 뭐 이렇게 나와요. 써보시면 그 다음에 CD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나오냐면 5n분의 12에다가 로그 2의 2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한번 써보시면 그러니까 여기 m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여기 있는 기울기가 결정이 되잖아. 여기는 기울기가 정해져 있는 애가 아니라는 얘기가 한마디로 m에 따라 변하니까. 근데 얘는 기울기가 정해져 있죠. 똑같이 하려면 m에 2 들어가면 돼. 근데 2 말고 m은 2보다 지금 문제 큰 수라고 했지? 2가 못 들어간다고 아시겠어요? 2보다 큰 수가 들어가면 얘랑 값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근데 이런 거는 스크롤로 내드리면 좀 힘들 수 있으니까 미리 같이 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에요. 디귿 보시면 B점의 무슨 좌표와 B점의 Y좌표와 C점의 Y좌표가 어떻대? 같을 때 CAB라는 삼각형의 넓이와 누구? CBD라는 삼각형의 넓이가 같냐고 물어봅니다. 뭐야 이제 누구하고 높이가 같아진다고? 여기 C하고 B가 이게 높이가 같아지네. 높이가 이게 높이가 같아진다는 얘기는 뭐야? 여기에 Y값이랑 여기에 Y값이 똑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6분의 5m이 2분의 5랑 똑같아야 돼.
그죠? 이쪽은 좀 지울게요. 자, 디귿을 푸는데요. 지금 디귿을 푸는데 6분의 5m이 2분의 5랑 똑같아야 되니까 m 값이 얼마면 돼? 3이면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m 값이 얼마면 됩니까? m 값이 3이면 된다고. 그럼 m 값이 3이면 요게 평행하게 된다는 얘기, 요게 평행하게 일직선이 된다는 얘기니까 요 아래쪽 A하고 찍어서 만든 요 삼각형이랑 여기 위에 D를 찍어서 만든 여기 요 삼각형이랑 넓이가 과연 같게 나오냐 물어보는 겁니다. 맞죠? 그럼 밑변이 어차피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럼 높이가 어떠면 돼? 같냐고 물어보는 거지. 맞지? 그럼 높이는 어떻게 구하죠? 요 라인의 y좌표가 로그 2의 2분의 5고 요 D라는 점의 y좌표에 이제 m에 3이 들어갈 테니까 맞지? 여기 y값에서 여기 y값을 빼면 여기 y값 사이에 높이가 나와. 맞죠? 그럼 이쪽은 어떻게 구하면 돼? 여기 y값에서 여기 요 y값을 뭐 해주면 돼? 빼서 또 여기 높이를 찾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m에다가 얼마를 넣어서 3을 넣어서 여기 y값에서 여기 y값을 빼 로그끼리 빼면 진수끼리 나누면 되겠지. 그 값이랑 여기랑 여기랑 뺀 거랑 값이 똑같냐 확인하시면 되는데 값이 똑같습니까? 계산 한번 해보면 똑같이 나온대요. 오케이? 계산만 하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답이 몇 번하고 몇 번이야? 기억하고 누구? 디귿으로 간다 이거든. 맞지? 학교 시험에 나오면 제일 나중에 해보다가 시간 없으면 찍는 게 낫죠. 그죠? 이거 풀다가 시간 다 갑니다. 그냥. 요새는 이런 걸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씩 넣어놓기 때문에 문제도 안 바꾸고 복붙을 해서 그냥 넣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이런 거는 미리 좀 봐두고 답까지 좀 한번 봐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더러운 문제도 있다. 점의 좌표를 직접 찾아서 가는 문제 중에 이렇게 더러운 문제도 있다 나오는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9번 보겠습니다. 119번. 117부터 120까지는 넘버링 보시면 알겠지만 교육청 29, 평가원 30, 수능 30, 교육청 30 주관식 맨 뒤에 두 문제 제일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최소한 하나하나 푸는데 기본적으로 한 10분씩은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서는 웬만하면 이 정도는 안 내는 게 좋긴 한데 그죠? 만점 방지용으로 뭐 뜬금없이 하나씩 넣어놓는 경우도 있으니까 혹시나 대비해서 이제 이런 거 연습을 많이 해놓으시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등급에 그죠? 좀 가까이 갈 수 있지 않겠냐고. 119번 문제 좀 읽어보세요. 그거 풀고 시작합니다. 그래도 문제를 읽으면서 어떤 멘트들이 포인트인지 한번 밑줄을 치는 연습을 하세요. 이거 끝나고 독서실 가서 테스트 준비들은 좀 그래도 해 놓으셨어야 돼. 수원 같은 경우는 앞에 지수 파트가 4점짜리도 좀 나오기 때문에 유리면은 끝나자마자 바로 그 다운받아서 쉬는 시간에 미리 다운받아놔. 그래서 볼 준비 해놓으셔야 됩니다. 꼭 연락 주셔야 되고 그걸 안 주면 또 내가 학원식에서 애들이 시험을 안 본 걸로 그냥 생각을 해서 자꾸 나한테 일요일까지도 막 연락을 한다고. 애들 시험 봤냐 막. 119번 자연수 AB에 대해서 119번은 그 심사고 교사용 기출 자료에도 실려 있어요. 119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 기억으로는 한솔고라든가 서연고라든가 신사고를 교사용으로 쓴 학교에서 여러 번 기출이 됐던 겁니다. 자, 문제는 충분히 읽어봤나요? 119번. 잘 보셔야 돼요. y는 누구야? ax 플러스 1제곱 하나 있고요. y는 b의 x제곱 하나 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x는 t라는 세로직선이 나오는데 t는 1보다 같거나 큰 수다라고 딸려 있고요. 그 다음에 그놈이 이 두 그래프하고 만나는 점을 PQ라고 해서
문제를 냈는데 뭐 A, B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됐죠? 자, 예를 들어서 A가 4하고 5일 때는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하나 들어줬는데 순서쌍의 개수를 찾는 건데 그 순서쌍 개수 중에 하나만 띡 알려줘서는 감 잡기가 쉽지가 않아. 이거 원론적으로 파악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A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요? 2하고 10 사이의 자연수고요. B도 역시나 2하고 10 사이의 자연수랍니다. 그 다음 그 나라는 멘트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 t가 1보다 당연히 같거나 큰 수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으니까 1보다 같거나 큰 x는 t라는 세로직선이 거지겠지. 그럼 만나는 두 점이 p하고 q가 생길 텐데 모든땡이 보기 들어 빨리. 거기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이거 하나하나 풀 때마다 이거 좀 신경 써서 풀어야 되는 거 해주는데 졸으면 어떡하냐고. 거기가 이게 포인트입니다. 마조건에서 요런 거는요 고3 때 이제 킬러 문제 연습하면 3시간 동안 열심히 선생님이 풀어줘도 10문제에서 많이 풀면 15개밖에 못 풀어. 요런 거 한번 풀 때 잘 들으라고. 나중에 또 물어보면은 이거 선생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머리 터지는 거야 이거. t가 1보다 작거나 크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어떤 실수가 나온다고. 어떤 실수 t에 대해서 맞습니까? 어떤 실수 t에 대해서 pq라는 성분의 길이가 누구보다 작거나 작다. 이걸 만족하는 순서상 찾는 거란 말이야. 이걸 지금 내가 왜 강조를 하냐면 어떤하고 모든에 대해서 구분을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집합에서로 배웠는데 어떤하고 모든하고. 야, 모든이란 말이 들어가면 뭐야? 모든이란 말이 들어가면 t가 1보다 작거나 큰 모든 t 값에 대해서 아시겠어요? pq라는 성분의 길이가 무조건 10보다 작거나 작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말로 해석을 하면 pq라는 성분의 길이가 무수히 많이 나올 텐데 그 애들이 전부 다 10보다 작거나 작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pq라는 성분의 길이의 최대값이 10보다 같거나 작다로 해석이 되는 거야. 무수히 많은 pq라는 성분의 길이가 무조건 다 10보다 같거나 작아야 되니까 그걸 만족하려면 pq라는 성분의 길이 중에서 제일 큰 애가 10보다 같거나 작다를 만족해야 된다고. 맞습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모든이 아니라 누구야? 어떤이란 말이야. 어떤이라는 얘기는 뭔데? t가 1보다 작거나 큰 수를 집어넣어서 x는 t라는 세로직선 만들 테니까 pq라는 성분의 길이가 되게 무수히 많이 나오긴 하겠지.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애가 어떤 pq라는 그 하나의 성분의 길이가 10보다 작거나 작다를 만족하기만 하면 된다고. 아시겠어요? 그러면 10보다 큰 애가 있어도 상관없다고. 그냥 pq라는 성분의 길이가 10보다 작거나 작은 경우가 있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 아시겠어요? 이해돼? 그럼 위에 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 pq라는 성분의 길이 중에서 제일 작은 애가, 다시 pq라는 성분의 길이 중에 누구? 제일 작은 애가 10보다 작거나 작다를 만족하면 되겠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누가? 최소가 10보다 작거나 작으면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제일 작은 길이가 10보다 작거나 작으면 다른 애들 중에 10일 때가 있겠지. 맞습니까? 동의하시겠어요? 만족하는 건 딱 10보다 작거나 작으면, 제일 작은 게 이걸 만족하면 나머지는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동의하죠? 그래서 어떤이냐 모든이냐의 개념, 모든은 최대가 10보다 작거나 작아야 되지만 다 만족해야 되니까 어떤은 만족하는 애가 하나라도 있기만 하면 되니까 가장 작은 애가 10보다 작거나 작으면 된다 이겁니다. 됐어? 이거 일단 개념 파악 됐어? 엄청 중요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 풀게요. 자, 문제를 풀 텐데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보셔야 되는데
A하고 B는 둘 다 2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일단 1보다 큰 애들이 들어가니까 둘 다 증가는 증가라고 맞지? 그럼 뭘 판단하셔야 돼? 둘 다 증가하더라도 밑이 더 큰 놈이 더 위에 있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 A하고 B하고의 크기 관계를 지금 크기 관계를 설정을 하셔야 돼. 맞지? 크기 관계를 누가 더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를 따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A가 B보다 클 때도 해볼 거고요. 두 번째 A랑 B랑 같을 때도 해볼 거고요. 세 번째 A보다 B가 클 때도 해볼 거야. 크기 관계가 세 가지가 있을 거 아니냐고. 여기까지 됐지? 근데 이제 이쪽은 조금 이제 뭐 지워도 괜찮겠죠? 여기 의미는 충분히 이해됐지? 여기 의미는 충분히 이해됐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뭘 풀고 있는 거야, 결론적으로? PQ라는 길이에 누가? 최소값이 10보다 작거나 작다를 만족하는 A, B라는 순서상을 찾고 있는 거야, 지금. 맞죠? 여기까지 됐죠? 다음 이쪽으로 좀 옮겨서 씁시다. 자, 첫 번째. A가 B보다 클 때를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런 문제 이게 날 잡아서 한번 못하면 하기가 힘드니까 아니 잘 봐야 돼. 자, 그럼 A가 B보다 크니까 밑이 큰 놈이 더 위로 갈 거 아니야? 그럼 일단 0일 때부터 생각해. x가 0 들어가면 얘는 a가 되고 얘는 0 들어가면 1이 되는데 a는 기본적으로 2보다 작거나 큰 애니까 요쪽을 이렇게 a라고 쓴다면 이렇게 올라가는 애가 y는 a의 x 플러스 1제곱이 될 거고 요 아래쪽에 어딘가 1이라고 있겠지? a는 무조건 2붙으니까 얘보다 크다고. 그러면 여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가는 애가 y는 b의 x제곱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A가 B보다 일단 밑이 큰 증가니까 X에 어떤 숫자가 동일한 숫자가 들어가면 얘가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간다고 맞지? 그러면은 요 세로 선분의 길이는 요 세로 선분의 길이는 가면 갈수록 점점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맞지?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지금 우리는 이 PQ라는 길이에 누가 필요한데? 최소가 필요한데 X는 T라는 세로 직선이 T값이 제일 작을 때가 얼마야? 1이잖아. 즉 세로 직선을 X는 얼마? T값이 딱 1이 돼서 X는 1이라는 세로 직선이 거졌을 때가 이 PQ라는 성분에게 제일 작을 때야. 맞습니까? T값이 1보다 커지면 이거보다 더 우측에 세로선이 거지는 거잖아. 그럼 이 성분의 길이가 점점 길어진다고. 아시겠어요? 가면 갈수록 길어지는 거 맞지? 그러니까 최소값은 딱 T가 1 들어간 x는 1일 때 요 PQ라는 성분의 길이가 제일 작은 거 맞지? 그러니까 x에다 1을 넣으시면 요 점의 y값은 a제곱이 되고 요 점의 y값은 b가 되니까 이 성분의 길이는 a제곱에서 누굴 빼? b를 빼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게 이 PQ라는 성분의 길이가 요 형태에서 제일 작을 때인데 이게 10보다 작은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A는 B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B를 1로 보내고 10을 1로 보내면 B라는 애는 크거나 같은데 A제곱 빼기 누구보다 10보다 크거나 같고 B라는 애는 기본적으로 A보다 작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부등식이 나온다는 얘기. 그럼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2하고 10 사이의 순서쌍의 개수가 몇 개인지 찾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됐어요? 된 거 맞지? 출발합니다. 자, A에 2 넣어봐. A가 2부터 출발할 수 있으니까 A에 2 넣으면 B가 2보다 작은 애가 없으니까 안 돼. 맞지? A에 3 넣어봐. A에 3 넣어봐. 9에서 10 빼니까 이쪽 마이너스 1 나오지.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B값은 딱 누구 하나 나와. 2 하나 나오지. B가 2부터 들어가니까 B에 2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니까 이 부등식 만족하잖아. 여기서 어떤 순서쌍이 하나 나와? 3,2라는 순서쌍이 하나 나온다고. A가 3일 때 B가 2 들어가면 된다. 그 다음 A에 4 넣어봐. A에 4 넣잖아요? 16에서 10 빼니까 이쪽이 6인데 이쪽은 4니까 부등식이 안 나와. 엉망이야.
그러니까 A가 딱 요 3일 때만 이렇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A가 4, 5, 6, 7, 8 넣으면 이쪽이 더 큰 수가 나오기 때문에 부등식을 만족하는 애들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A가 B보다 클 때는 이렇게 수가 딱 몇 개 나와? 하나 나오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는 B일 때 가겠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A는 B일 때. 그럼 A는 B일 때 어떻게 돼요? 밑이 똑같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림은 별다르지 않게 이렇게 나와요. 그림은 별다르지 않게 이렇게 나온다고, 맞지? 그 다음에 밑이 똑같더라도 밑이 똑같으면 이걸 A의 X제곱으로 보면 된다는 얘기잖아. 밑이 똑같더라도 이쪽 지수에 플러스 1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X값이 들어가면 이쪽이 훨씬 Y값이 커집니다. 맞지?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 선분의 길이들이 점점 커지는 건 마찬가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PQ라는 선분의 길이가 최소일 때는 X는 얼마? T에 1 들어가서 1이라는 세로 직선이 됐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가 최소가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럼 부등식은 똑같이 나올 텐데, 그죠? 부등식은 똑같이 나올 텐데. 요 놈이 위에 있고 요 놈이 아래에 있는 건 똑같잖아. 그러니까 부등식은 똑같이 나올 텐데 다만 여기서는 A하고 B가 어떨 때니까? 똑같을 때니까 B 대신에 누구만 넣어줘? A만 넣어주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등식을 풀게 된다는 얘기죠. B랑 A랑 똑같으니까. 그럼 A에 2 넣으면 돼? 이 부등식에 A에 2 넣으면 되냐고. 그죠? 2, 얼마? 2라는 순서 하나 나오는 거지? 지금 A랑 B랑 똑같을 때 하는 거니까. 됩니까? 3 넣으면 되나요? 그럼 3, 얼마도 나와요? 4 넣으면 됩니까? 그때부터는 안 되지? 그냥 이때는 순서가 이제 몇 개 나와.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여기서 두 개니까 일단 총 3개 나와. 그럼 마지막 이쪽 합니다. 이제는 남은 게 뭐 있어? 누가 클 때야? B가 클 때 그림을 가만히 생각해봐, 이제. 자, 이놈의 그래프를 그리면 0일 때 A를 지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Y는 뭐 AX가 될 텐데, X 플러스 1제곱이 될 텐데, 맞습니까? B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B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밑이 이제 B가 더 크다고, 맞아? 그럼 출발할 때는 0,1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지만, 가면 갈수록 이제 B 쪽에 밑이 더 크니까 B가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얘를 추월해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제 Y는 누가 나와요? B의 X제곱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유리랑 유림이 좀 어렵지만 이거 끝까지 꾹 참고 잘 들으셔야 돼. 됐어요? 그럼 이제 포인트가 뭐냐? 교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T값은 1보다 같거나 크기 때문에 X는 T라는 세로직선을 그릴 때 잘 들어. 요 교점의 X좌표가 예를 들어서 2야. 2. 예를 들어 이 교점의 X좌표가 2라고 해서 1보다 큰 수일 때를 생각하자고. 다시 1보다 어떨 때? 큰 수일 때를 생각하자는 얘기야. 그럼 X는 T라는 세로직선을 요 2보다 왼쪽에다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지. 됐어? 그럼 거기서부터 T값을 크게 가다 보면 교점이 있기 때문에 P하고 Q가 일치할 때가 생기잖아. 그럼 P하고 Q하고 일치한다는 얘기는 요 PQ라는 세로선분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0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 세로선의 길이가 0이 된다는 얘기는 10보다 같거나 작은 최소값이 이미 0이라고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맞습니까? 다시요. 교점 X좌표가 1보다 커. 오케이? 그럼 T는 1부터 출발하는 세로, X는 T라는 세로직선은 T에 1부터 들어갈 수 있는 세로직선이니까 1부터 들어가는 세로직선을 쭉 집어넣으면서 값을 키우게 되면 그 세로직선을 찾다 보면 이렇게 교점을 지날 때가 생기겠지. 그럼 교점을 지난다는 얘기는 PQ라는 선분의 길이가 0이 된다는 얘기야. 맞습니까?
그러면 이미 교점이 나오니까 이 PQ라는 선분의 길이가 0이잖아. 그럼 무조건 1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형태에서 교점의 x좌표가 1보다 클 때는 교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저 부등식을 무조건 만족하게 됩니다. 맞지? 그럼 니들이 생각해야 될 건 뭐야? 여기가 이렇게 2분의 1과 같은 교점의 x좌표가 1보다 작을 때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1보다 작을 때 어떻게 돼? t값은 1부터 들어가니까 x는 t라는 세로직선이 얘보다 우측에 이렇게 생기면서 쭉쭉쭉쭉쭉쭉 나가게 된다. 그럼 그때 제일 작은 PQ라는 선분의 길이는 t에 1 들어가서 x는 1일 때 맨 처음 여기서 생기는 이 선분의 길이가 제일 작은 선분의 길이가 된단 말이지. 그 다음부터는 점점 커지니까. 즉 이때는 뭘 만족해야 돼? 1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여기에서 여기를 빼내가 저 부등식을 만족해야 된다 이겁니다. 즉 그냥 앞에서랑 따지면 위아래가 바뀌어서 빼진다 그거야. 그냥 한마디로 간단히 얘기하자면. 위아래가 바뀌어서 빼지면 어떻게 돼? 1 집어넣으면 B니까 B에서 1 집어넣은 A의 제곱을 이렇게 빼는데 이게 10보다 작아졌다. 이걸 만족하면 된다는 얘기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넘겨주시면 B는 누구보다 작거나 작어? 근데 기본적으로 B는 누구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순서상을 찾으면 이제 아까 찾아놓은 3개에다가 여기서 나오는 X가 합쳐가지고 이렇게 끝났어. 됐어요? 그럼 A에 2 넣으면 A에 2 넣으면 2보다 크고 B가 14보다 작거나 작다 나오지. 그럼 3부터 14까지 된다는 얘기인데 B는 막 아무리 커져봐야 몇 가지밖에 못 가니까. 그럼 여기서 개수는 3부터 10까지 맞죠? 몇 개 나와요? 8개. 3 넣으시면 더 커지죠? 그냥 뭐야 포인트가? 그냥 여기서부터 무조건 10까지야 맞지? 10까지. 4부터 10까지니까 몇 개? 맞죠? 4 들어가면 5부터 10까지 몇 개? 6개. 그죠? 마지막에 얼마? 9가 들어가야 9보다 크고 그러니까 딱 10 몇 개 나와. 한 개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이거 다 더하면 얼마 나와요? 36 나온다고. 36. 36에다가 아까 찾아놓은 3개 중에서 몇 개가 답이야? 39개가 답이 되더라? 이겁니다. 맞죠? 여기까지 동의하시겠어요? 정리 잘 하시고 좀 어려웠으니까 30분까지 그죠? 3시 30분까지 15분 정도 쉬었다가 갈 테니까 정리 잘 하시고 잠깐 쉬었다 갈게. 앞쪽에다 좀 어려운 거 힘을 실었습니다. 듣기 좀 빡빡할 수 있는데 쉬는 동안 그 테스트지 좀 다운 받아놓고 준비들 하세요. 테스트 몇 시였지? 우리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지난주에 봤잖아. 4시 반이죠? 그렇죠. 4시 반에 끝나고 바로 이동해서. 좀 공부를 해놨어야 돼. 박지은, 오늘 이거 풀어준 거 이해는 다 됐어? 이제 복습 좀 하셔야 돼. 문경이는? 복습하시면서 혹시나 뭐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좀 물어봐야 돼. 네. 알겠죠? 이거 고3 애들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야. 필요 문제라서. 복습 좀 해서 이렇게 따져봐. 응? 안 되는 건. 이제 잠깐 쉬었다 갈게. 근데 뒷타임은 주로 애들 좀 풀릴 거거든? 그래서 찍을 게 더 있을라나 모르겠다.